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멘탈을 회복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승진철이 슬슬 다가오죠? 회사마다 쉽게 볼 수 있는 풍경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승진이 2번이 누락이 됐어요. 멘탈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느낌을 갖는 그런 이제 직원이 있죠. 근데 똑같이 그렇게 승진해서 2번 누락된 다른 동료는 굉장히 덤덤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처럼 근무를 잘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의 한마디에 상처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가장으로서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벌어오는 돈을 막 쥐꼬리라고 막 표현을 해요. 남편이 거꾸로 이번엔 아내한테 대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 전업주부인 아내를 비난해요. 이런 경우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부정당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회사에서 뭐 그런 좌절을 맛보거나 집에서 뭐 무시당하거나 어떤 자기 존재를 부인당하거나 어떤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일인데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강철 멘탈이 있는가 하면 유리 멘탈이 있죠. 그러면 유리 멘탈들은 어떠한 이런 동일한 상황에서도 대단히 본인의 어떤 그런 본인이 불행감을 느끼고 하는 일에 방해를 받고 그리고 의욕도 없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중간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간중간 멘탈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훈련시켜야 될 필요가 그래서 있습니다. 자, 다음의 항목 중에서 4개 이상 해당하면 멘탈이 약한 편이래요.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해당하나 보세요. 사소한 일에 걱정과 불안을 잘 느낀다. 나 스스로가 불쌍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또는 타인의 견해나 감정에 영향을 내가 많이 받는다. 특히 부정적인 영향이겠죠.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 감당 못할 일을 떠맡고 자주 힘겨워한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른 사람 배려하고 후회한 적이 있다. 지나간 일에 내가 왜 그랬을까 자주 후회한다. 일이 잘못되면 다 내 잘못인 것 같다. 자,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몇 개나 해당하십니까? 4개 이상 해당하신다는 분들은 내가 멘탈이 약하구나. 오늘 다시 한번 또 멘탈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좋습니다.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연습.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성 회복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행복보다 행복을 위협하는 문제에 집중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죠, 우리는. 이거를 이제 심리학 용어로 부정성 편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과거에 내가 이제 굉장히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던 어떤 그런 감정을 상기시키고 그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부정적 편향이라고 그래요. 힘든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멘탈 회복하기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리를 우리는 이제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 어떤 부정적인 경험에서 내가 지금껏 헤어나오지 못하고 멘탈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끊어내야 되는 거죠. 자,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자, 고리를 끊어야 내가 긍정성을 회복하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감사한 일 10개씩 적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그 감사한 일을 누리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또 그 옆에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잘 지내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때 나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꼭 그때 일을 꼭 집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항상 나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뭐 두루뭉술하게 해도 되고, 낯간지러우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을 전달하는 거, 긍정성 회복 훈련에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게 해준 거, 그거 만나서 다시 얘기해요. 옛날 직장 선배들한테도 얘기하고 지인들한테도 얘기하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도, 그때 말이죠. 그리고 저한테 그때 잘해주신 것 때문에 제가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 트레이닝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감사한 걸 자꾸 떠올리면요, 내가 인생에 좋은 일이 참 자주 일어나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정성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멘탈을 회복하려면요, 인간관계 성적표를 지워버리는 거래요.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교재로 쓰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는데, 이 두 번째, 인간관계 성적표 지우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자주 배신감 느끼고, 뭐, 실망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멘탈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우리랑 관계하는 그런 인간 어떤 관계 속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적표를 매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90점 나한테, 저 사람은 50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동료나 친구한테 어떤 긍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행동. 쟤는 저 때 굉장히 나한테 잘 못했어. 뭐 기분 나쁘게 했어. 무례하게 했어. 그럼 뭐 40점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문제는 이제 인간관계 성적표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쟤는 40점, 쟤는 뭐 20점, 빵점 막 이렇게 되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인간관계를 악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성적표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된대요. 전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공부한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이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거기다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한 말 행동을 적는 거예요. 왼쪽에다가. 그리고 이 사람은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딱 쓰고, 왼쪽에는 나를 기분 나쁘게 했던 거,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적고, 오른쪽에는 홍길동이 나를 기분 나쁘게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고맙게 해준 거 적는 거예요. 김대리가 되면 김대리, 아니면 팀장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사님 적는 거예요. 기록하다 보면 내가 상대의 부정적인 면만 보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대요. 그리고 이런 고마운 것도 있었는데 사실 너무 이것만은 내가 치우쳐 있었구나. 그런 걸 깨닫고 그 사람한테 느꼈던 어떤 그런 분노나 뭐 서운한 느낌, 이런 게 이제 차츰 사그라드는 그런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해봤어요. 제가 제 지인을 상대로 해봤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쓰다 보면요, 고맙게 한 일이 의외로 굉장히 저 사람 비호감이야 라고 생각했는데도 고맙게 해준 일이 의외로 있어요.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이 책에서 얘기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운데 사람 이름 쓰고, 왼쪽에는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던 거 쓰고, 오른쪽에는 나한테 고맙게 했던 거 쓰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고맙게 해준 일이 의외로 더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삶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멘탈이 강한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삶의 목적은 어떤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만들어주고, 내 감정을 통제하게 되고, 진짜 중요한 일. 내 목적이 이거니까. 내 삶의 목적은 예를 들어서 뭐 나의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은 나의 가족들을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하게끔 그렇게 내가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 되는 가장들이 많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딴 거 여러 가지 그런 그야말로 하찮은 어떤 다툼이나 갈등 이런 거 별거 아니지 뭐.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목적이 뭐지? 지금 이 회사를 다니는 목적이 뭐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지? 이거 자꾸 찾아내는 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삶의 목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으로 나한테 의미 있는 삶이 뭘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니까? 내가 사느라고 바빠서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면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몇 가지 그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이 오늘 쓰는 교재에서는요, 스스로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래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내 목적을 찾기 위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신앙, 그 다음에 가족, 저의 일,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굉장히 그 중요한 순위를 이루니까, 그런 삶을 이제 거기에 나는 집중하고 의미를 갖는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우선순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어떤 거예요? 10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제가 저한테 한번 질문해 봤어요. 10년 후면 60대 중반이에요. 60대 중반. 그러면 그때도 60대 중반인데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관리 잘해서 그때도 여전히 강의하고 책을 쓰고 더 좋은 책들을 많이 써내는, 그때가 되면 10년 후면 책도 많이 나왔겠네 막 이러면서 그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책을 쓰는 작가로 살고 싶어. 그런 좋은 강의를 하고 싶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더 많이 공부하고 지금 강연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 이런 결론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직장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10년 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나는 정말 이렇게 독립해서 이런 자영업을 하고 있을 거야. 또는 나도 나의 버킷리스트가 뭐 여행 작가가 되는 거였으니까 그때쯤이면 여행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세 번째, 몇 년 뒤 죽는다면 자,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가? 나한테 지금 시험 보러 시간이 몇 년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난 어떻게 보낼 거냐? 그러면 저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전 지금처럼 살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일하고 가족들이랑 재미있게 잘 지내고 가끔 친구들과 만나갖고 막 하하호호 떠들고 열심히 원고 쓰고 강의 가고 방송하고 뭐 지금이랑 다르게 살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자주 해야지 내 삶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멘탈을 회복하고 관리하는 게 그렇게 전문적인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자주 나 자신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튼튼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서부터 멘탈 관리 다시 시작하시죠. 이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